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청천벽력 같은, 예,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깜빡 놓치고 지나갔었는데요. 어젯밤에 터커 칼슨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 터커 칼슨이 하는 이야기를 좀 저희가 아주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보도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수요일 날 그저께죠. 엊그저께 의회 청문회에 출두를 해서 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토안보부의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자리였었는데, 그런 이제 청문회 자리였었는데,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항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부서가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 부서 이름이 뭐냐면은 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라는 겁니다. 이거 한국말로 이제 바꾸자면 오정보통치위원회인데 직역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거버닝 하겠다는 겁니다. 통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관리 감독하는 수준을 조금 넘어설 것 같습니다. 거버닝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냥 관리 감독 정도의 표현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강제성이라든가 어떤 뭐 법 같은 것을 해가지고 뭐 그 벌칙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느껴지는데 통치,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차하면은 그냥 뭐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감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터커 칼슨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뭐가 잘못된 정보냐는 거죠. 오정보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뉴스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가짜뉴스가 오정보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이야기하면 그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가짜뉴스가 되기도 하고 진짜뉴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뉴욕 포스트가 지난 2020년 10월에 그 아주 획기적인 빅 특종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발견을 했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확보했는데 거기에 보았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오고 이런 이메일들이 있더라. 폭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가짜뉴스다. 그거는 러시아 쪽에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오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1년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았더니 그게 진짜였다라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되죠. 우리는 물론 처음부터 그게 진짜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들은 끝까지 그거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미스리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 정보를 놓고 이거는 가짜뉴스다. 오정보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 오정보 통치위원회가 그 정보로 낙인 찍혀 있는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벌을 줬다 칩시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오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 벌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다시 보상을 해주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오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분명하지가 않다. 특히 기준을 분명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언론의 기본 기능이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실만을 보도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언론사들의 기본 역할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팩트체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에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 뉴스는 이렇습니다. 예, 이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언론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것이다 라고 전달을 해놓고 판단은 독자들이 하십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이 5정보통치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판단을 정부가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보들이 돌아다닐 때 그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그럼 정부가 판단을 해서 야 이건 가짜 뉴스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법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범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전에 통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청문회가 열렸다거나 이런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 그 각계 전문가들의 이것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활동이 있었다라든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5정보통치위원회를 만들겠다. 공교롭게도 이 발표가 나온 게 계획해가지고 국토안보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 받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다가 튀어나온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이 얘기가 튀어나오고 나니까 마치 먼저 터진 거 수습하듯이 이 5정보통치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사무총장은 아무개가 될 것이다 라고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 발표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물, 니나 젠코위츠라는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캐리커처로 그려놓은 인물인데 실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니나 젠코위츠라는 이 여성은 33세, 약관 33세에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임명을 해버렸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런 정말 중차대한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회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지금 없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위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보드에 위원장으로 내놓은 거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 임명직이 돼버렸고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닌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보면 엄청나게 막강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필이면 트위터를 머스크가 사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월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수요일 날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이거 우연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대신에 나서서 먼저 검열을 해주고 삭제해주고 뭐 이용자 쫓아내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트위터가 그걸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머스크가 자유발언 옹호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트위터가 그걸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입장에서도 검열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유발언을 옹호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정부를 그들끼리는 배신이 되겠지만, 뭐 자유 발언 옹호하는 플랫폼이 되겠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트위터 하나만이라도 지금 자유 발언 옹호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면 트위터가 워낙에 이 매스메디아들, 그러니까 언론사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매체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론의 지각 변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언론을 통제해왔던 하나의 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입장이었을 겁니다. 급진 좌파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급조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M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정부가 이제 민간 기업들 통해 가지고 검열했던 거가 이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그 소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직접 검열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 정부 무서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북한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통제받을 거면. 이거 절대 허락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칼슨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오정보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오정보를 통치하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니나 젠코위치라는 인물, 이 인물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니나 젠코위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윌슨 센터에서 일을 했었고, 윌슨 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이거 실질 문제인데, 젠코위치는 풀브라이트하고 클린턴 공공정책 펠로우십 기간을 거쳤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클린턴 공공정책 펠로우십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윌슨 센터에서 그녀는 러시아와 온라인 여성 처우, 그러니까 대우, 그리고 허위 정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계속합니다. 책을 2권 썼는데 정보 전쟁에서 지는 법, 러시아 가짜뉴스, 그리고 미래 분쟁이라는 책을 하나 썼고요. 또 하나의 책은 온라인 여성이 되는 법, 그래가지고 뭐 학대와 차별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되갚아주는 법, fight back 해가지고요. 되갚아주는 법,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여성들이 성적으로 소외당하고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갚아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책을 쓰고, 정보 전쟁에서 러시아 가짜뉴스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썼는데, 책 제목만 보면은 내용이 그럴듯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문제는 이미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단적인 예가 뭐였냐면은 앞서 예를 드렸던 헌터 바이든 노트북 이야기가 보도가 됐을 때 이 젠코위치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이야기는 러시아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를 도와주기 위한 거다. 트럼프 도와주기 위해서 러시아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진짜 뉴스를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오정보통치위원회의 사무총장 대빵을 맡는다는 거죠. 그렇게 뭐 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2명이 들어오는데 둘 다 말 그대로 그냥 감투만 쓰는 인물이고, 실질적인 일은 젠코위치가 다 하게 되는데, 이 젠코위치는 지금 철저하게 조 바이든 편을 들어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이 되어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에서 이것은 오정보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결정 내리는 자리에 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터커 칼슨 같은 경우에는 젠코위치를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 대통령 선거 직전에 널리 퍼진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그러면서 아주 위선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공정한 사람이 가도 될까 말까 한 자리를, 일단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직접 정부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먼저 이런 일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뉴스가드라는 그룹하고 7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뉴스가드라는 이 단체는 잘못된 정보를 추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뉴스가드는 오정보와 싸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조직인데, 실제로는 검열 조직이다. 이게 이제 터커 칼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정보를 추적해서 누가 그런 정보를 처음에 흘리기 시작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검열 조직이다. 검열 조직.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터커 칼슨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뉴스가드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국가안보 논점과 모순되는 사이트의 블랙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들어주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한 그런 기사들이 보도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 쪽에 유리한 이야기들을 자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갖다 추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못하게 지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레이존이라는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이 뉴스 사이트 그레이존에다가 위협적인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뉴스 가드에서 오정보 퍼뜨리지 마라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뭘 보고 오정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봤더니 왜 너희는 준비된 스크립트가 없이 그냥 막 방송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준비된 스크립트 없이 즉석으로 생방송하면은 그럼 오정보입니까? 근데 하여튼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 그레이존이라는 뉴스 사이트의 편집장으로 있는 맥스 블루멘탈이 이렇게 댓글을 했다고 합니다. CNN을 매우 신뢰 있는 뉴스 소스로 평가하고 자문위원회가 기업 선전가, 문서화된 거짓말쟁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아주 작은 책임조차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전쟁 범죄자들로 구성된 기괴한 갤러리인 국가안보와 금융과도정치의 같은 촉수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서 굽신거릴 것을 우리한테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대꾸했다는 것이죠. 말이 좀 셉니다. 그런데 터커 칼슨은 이게 지금 좀 센 말 같죠?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이게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사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국가안보라는 개념하고 너무나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죠. 급진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국가안보는 그들의 안위를 국가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진 좌파를 공격하면은 국가안보가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남쪽의 국경이 무너져가지고 불법 이주자들이 외국인들이 떼거지로 밀려 들어와서 수백만 명이 밀려 들어와도 그거는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급진 좌파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도 정치, 이것도 저희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 중에 왕국은 제외하고요. 왕국은 원래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건 제외시켜 놓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러시아 리퍼블릭, 러시아도 공화국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 놓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독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윗대가리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권력을 다 나눠주고 있는 그런 과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들 전부 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급진 좌파 이 정치인들은 마치 저들 과도 정치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권력을 지금 다 나눠서 거머쥐고 있죠. 낸시 펠로시 내부자 거래 주식 해가지고 엄청나게 떼돈을 벌어들이면서 자기가 한 잘못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경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바이든 일가족이 저지른 비리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끌어들이고 이 나라 대통령 이름, 부통령 이름 막 팔아가면서 자기 개인 비즈니스 막 했던 이런 인물들인데 그런데 눈 하나 끔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 치부를 덮으려고만 하는 권력으로 다 누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도 정치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과도 정치인들이 되어서 권력을 아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급진좌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가 배척해야 되는 미국에서 정말 몰아내버려야 하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원래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진보주의자들은 진짜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법 아래의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지내게 하기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권력을 더 많이 주고 어느 한쪽이 국민들 위에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아닙니다. 진보주의자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근데 급진좌파들은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저들은 이미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깊이 빠져 있고 이 미국을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죽하면 이제는 국민들 입을 직접 정부가 나서서 틀어막으려고 하는 오정보통치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하겠느냐.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의회라도 지금 하루속히 지금 보수 진영에서 다수당 자리를 찾아와야 이 문제들을 지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2023년도 예산에 오정보통치위원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정식으로 오정보통치위원회가 국가 예산을 쓰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올해 10월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직은 뭐 지금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조직이 갖춰져서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당장 11월에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전에서 야 이거는 오정보야 저거는 오정보야 그러면서 막 간섭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막 틀어막아 버리는 작업들을 정부기관이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매우 불리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보수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뭉쳐야 하는 이유가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에서도 탄압을 하니까 정보 흐름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지 못하게 정부가 탄압하려고 이런 조직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뭉쳐야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그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게 의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모습으로 의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시스템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심각한 이야기. 하여튼 얘기가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끊겠는데요. 이 오정보통치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됐고 이것의 활동이 10월 달에 본격화될 텐데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공화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역할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사실을 거짓으로 낙인 찍는 그런 잘못된 통치 관행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 국민들이 다 같이 긴장하고 이 상황들을 지금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